아니 7월인데 벌써 이렇게 더워서 어쩌겠다는 건지. 아 진짜 큰일 났다. 8월 어떻게 살지? 아이고. 자, 뭐 갑시다. 일단 우리 반 이동하는 거에 시간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 좀 다시 하자면 우리가 원래는 월수였는데 이제 수토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바로 수토로 바뀌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 학원 방학인데 너희들이 이제 당장 토요일 날 수원 수투 수업 들으려면은 뭔가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와야 돼서 오늘은 수투 얘기 그거 좀 어느 정도 얘기하고 마칠 거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바로 수토로 바뀝니다. 수요일 날은 시간은 똑같아. 6시에서 8시까지 수업을 하고 8시, 10시에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우리 원래 근데 월요일 날 안 하고 다 수요일 날 했었지, 둘 다. 그래서 상관없고. 그리고 토요일 날이 3시, 5시. 그래서 요날 이제 수원 수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날 확률과 통계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숙제로 포카치 벤제라고 하는 교재 이거 줬는데 이거 교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수원 수투랑 확통을 숙제를 같이 내가 내주는데 항상 확통만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토요일 거 그저 저거 수원 수투만 풀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확통 풀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통은 사실 얼마 안 될 거야. 알았지? 원래라면은 뭐 이번 주 수요일에 딱 시작해서 일주일째 숙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너네는 내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오늘만 이렇게 내고 크로스로 숙제를 내주든가 뭐 얘기를 해주든가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뭐 아닌가? 공지를 꼭 안 올려놔도 너네 그냥 보면 되잖아, 그지? 그지? 뭐 일단은 모르겠다. 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것 같은데 수원 숙제를 내주고 나면 그 다음 수업 때는 확통 수업을 하고 확통 숙제를 내고 나면 그 다음 수업은 또 수원 수업이잖아. 어쨌든 막 크로스가 돼서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카톡이. 어쨌든 일단은 뭐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수원 수투 범위를 풀어오시면 되고요. 교재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이 포카칩이라는 교재는 옛날에 이제 어느 사이트인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출비라는 사이트는 알지? 기출비랑 비슷하게 약간 이름이 막 우공비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우공비는 그냥 교재 이름이고 약간 그런 느낌의 이름이었거든. 그 사이트 카페에서 활동하시던 분 아이디가 포카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막 문제를 올렸었어. 그래서 그때 시절에는 그 카페 가입만 돼 있으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였는데 문제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인기가 되게 많았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도 쌓이고 하다 보니 내가 기억하기로 지금은 이제 포카칩 요 판권을 시대인재에서 사버렸음. 그래가지고 이제 시대인재 이름을 달고 아마 포카칩 엔제가 이제 유료로 유통되고 있을 거야. 근데 이제 유료로 넘어오면서 약간 무슨 느낌이 가미됐냐면 뭐 노래에서도 약간 인디 밴드가 있고 약간 대중가요가 있고 하잖아. 그러니까 인디 노래를 좋아하던 사람들은 대중가요 싫어하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이게 유통이 되면서 너무 좀 대중화되어 버린 느낌이 사실 조금 들어.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요즘 버전 말고 요거는 유료 버전 말고 무료 버전이던 시절의 마지막 교재입니다. 약간 똑같이 그 사람의 성향이 녹아있던 마지막 시절일 거고 어쨌든 요걸 가지고 좀 갈 건데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 내 기억이 맞다면 수원이 54, 56, 그 다음에 수투가 좀 많아, 84. 그 다음에 확통이 한 60문제 정도 돼가지고 딱 2주 분량.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수원 수투를 절반씩 풀어오시면 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확통 60문제 중에 절반, 30문제 풀어오면 되고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수원 수투 남은 거 다 풀어오고 그 다음 수요일까지 확통 남은 거 싹 다 풀어오면 이제 세 교재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되면은 아마 다다음 주지. 다다음 주 토요일 날 되면은 아마 수원 수투가 포카칩이 끝나면서 다음 교재를 일단은 먼저 나눠주게 될 겁니다. 아무튼 알겠죠? 자, 그렇게 포카칩이 어쨌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진행을 하게 될 거냐면 하프 모의고사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프 모의고사를 다른 저 미적분 반은 하프 모의고사를 지금 이제 수원 수투 때문에 이제 숙제를 내주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원래라면 클리닉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번엔 수완수투를 미적분만이랑 합방을 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아마 교재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낼 거야. 한 일주일 만에. 하프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내가 만들었던 건데 10문제짜리 모의고사야. 근데 막 1번, 2번, 3번, 5번 이런 것들은 다 빼고. 근데 완전 30번, 완전 22번 같은 진짜 찐 킬러 문제들도 좀 빼고. 약간 어려운 4점? 아니야, 그 수준은 아니야. 쉬운 4점에서부터 어삼시사 있지. 그 쉬운 4점에서부터 준킬러급에 해당하는 문제까지 난이도를 가지고 하프 모의고사를 만들어 놨어. 이게 총 8회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한 4개, 4회 정도 분량이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8회 분량을 아마 한 주 숙제로 딱 내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공통 과목 문제들은 토요일 날 풀이를 할 거고 또 확통 문제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풀이를 하겠지. 자, 그러고 나서 하프 모의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정혁이도 나랑 이거 풀어본 적 없지? 이혜원 모의고사, 이로운 모의고사라는 거. 그지? 풀어본 적 없지? 자, 이혜원 모의고사, 이로운 모의고사는 내가 풀어본 문제들 중에는 시중에 파는 모든 모의고사 엔제 문제들 중에 제일 난이도가 높은 게 이혜원, 이로운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 교재를 내가 선정한 이유가 무조건 너네가 뭐 다 1등을 받아야지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이혜원, 이로운을 왜 좋아하냐면 너네 수능이랑 평가원 모의고사랑 약간 차이가 나는 거 알겠냐? 기출문제 풀어보다 보면. 뭔가 수능은 똑같이 어려워도 있잖아. 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까지 그 연산이 지저분한 문제는 많이 없음. 근데 평가원 모의고사,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는 풀어보면은 연산만 디립다 지저분하게 해놓고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 이러고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아. 근데 이혜원 이론은 그런 게 없음. 연산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예 없다고 하긴 좀 그렇고 물론 연산이 지저분한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문제들이 있잖아. 수능 느낌처럼 해석을 좀 달리 해야 풀 수 있거나 좀 해석이 독특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거든. 그래서 수능에 좀 더 가까워. 그렇다고 해서 막 예를 들어서 한석원 모의고사나 현우진 모의고사 이런 것들도 좀 이따 뒤에 한 번 더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걔네들이 어려운 거랑은 좀 느낌이 달라. 걔네들이 어려운 거는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싶은 파트가 분명히 있어. 교육과정에 없는 거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써먹으면은 풀기 쉬운 문제들이라는 성향이 좀 녹아있어. 또 하프 모의고사에도 내 성향이 좀 들어가 있거든. 그건 어쩔 수 없거든. 현우진 쌤, 뭐 한성원 쌤, 정승래 쌤 본인 이름을 달고 나오는 모의고사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 근데 이제 이혜원 모의고사, 이로운 모의고사 이거는 사람 이름은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닌 걸로 기억하고 이혜원은 모르겠다. 이로운은 아니고 로운 뭐 컴퍼니 약간 이런 거거든. 어쨌든 거기서 나오는 거라 뭐 어쨌든 수능에 좀 더 초점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석이 좀 독특하거나 다르다라는 느낌이 든다고 했지. 그 해석하는 과정만 잘 드러나도 본인이 못 푸는 문제일지언정 해석만 잘 드러놓으면 다른 문제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느낌인 것들이 많아. 그래서 일부러 이혜원 이론을 갈 건데 봐서 너무 너네가 따라오기 힘들다거나 빡세다거나 하면은 조금 이제 중간중간 좀 다른 모의고사들도 섞이는 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내가 좀 자주 섞는 문제가 아셈에서 나오는 짱 파이널이라는 모의고사가 하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섞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일단 섞는 건 좀 더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EBS 파이널 이제 조만간 나올 거거든. 지금 이미 나오진 않았을 거고 EBS 파이널 모의고사가 나오고 나면 거기까지 딱 하나 빠뜨렸다. 요 안에 그 수능 완성 될 거야. 순서가 미적분반이랑 뭐라고 했지? 요 두 개 바뀔 수도 있다. 수능 완성을 잠깐 낄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거 먼저 얘기하면은 EBS 파이널 모의고사 뭔지 알지? 대충 B4 사이즈 정도 돼가지고 위로 넘기는 모의고사 집이 나오거든. 그걸로 이제 들어갈 거고 봉투에 들어가 있나? 아니 EBS 파이널은 책일 거야. 어쨌든 그걸로 이제 한 7회인가 8회 분량이 될 거야. 일단 7회라고 하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수능 직전에 요 수업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빠르면은 아마 요게 일단은 나는 웬만하면은 10월 말 중반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 11월 달 한 2주 정도 남잖아. 수능 직전까지. 그 2주는 사실은 난 원래는 수업을 잘 안 하는데 애들이 가끔 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하기는 해. 다른 자료를 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10월 말까지 종료를 할 거니까 요게 아마 10월 중순쯤 아마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2주 정도 만에 끝내는 걸로 갈 거고. 그리고 수능 완성 얘기를 했는데 수능 완성은 교재를 전부 다 쓰는 건 아닙니다. 다들 수능 완성 혹시 샀냐? 너 샀냐? 아, 사지도 않았냐?
수능 완성은 수능 연계 교재니까 꼭 한번 사봐. 알았지? 그래서 꼭 사서 푸는데 거기에 보면은 수능 완성 안에 수록되어 있는 부록처럼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음. 수록되어 있음. 5회 분량일 거야. 그 녀석은 우리가 수업 중에 다뤄줄 거다. 알았지? 그냥 일반 교재 부분은 너희들이 각자 풀고 실전 모의고사는 우리가 수업 때 이제 다루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사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 구성이 흘러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아까 내가 이현 이론 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다른 교재 섞을 수도 있어 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정영이 같은 경우에 뭐 너네가 막 뭐 내가 주는 자료들 혼자 공부하는 자료들 막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뭐 어떤 모의고사 좋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 그런 모의고사 얘기를 해가지고 혹시 너도 풀고 싶은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아예 교재로 선정해가지고 수업을 다루게. 알았지? 찬이도 마찬가지고. 뭐 주변에 들리는 거든 선생한테 듣는 거든 뭐 어떤 자료든 상관없으니까, 대신에 아까 말했던 그 한석원 모의고사, 현우진 모의고사처럼 선생님 이름을 달고 나오는 모의고사는 웬만하면 나는 수업 중에는 안 다루려고 함. 그 선생님 성향이 너무 묻어나서 그 인강 봐야 좀 이해가 되거나 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았죠? 자, 어쨌든 그렇게 교재는 흘러갈 거고요. 요거에 관련돼서 혹시 질문 있나? 질문 딱히 없나? 자, 여기에서 이제 클리닉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 클리닉은 봐서 조만간 그냥 삭제할 수도 있기는 해. 왜냐면은 이게 고3이나 되는 애들한테 의무적으로 자꾸 뭔가 시험을 본다? 1시간 만에? 더군다나 이제 조교쌤이 풀이를 해주는 클리닉? 이게 고3한테는 사실 좀 이제는 좀 애매해지더라. 수능 대비를 하는 딱 2학기 시점부터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고3 수업을 싹 다 주말로 본단 말이야. 근데 이제 확통반, 우리 반은 주 중에 하루가 껴가지고 일단은 클리닉을 넣어놨는데, 조만간 봐서 이제 그냥 뭐 한 8월부터는, 뭐 7월부터는, 8월부터겠지. 지금 7월이지. 8월부터는 그냥 삭제하게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는 참고만 해주세요. 알았죠? 혹시 클리닉 계속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습의 형태로, 그냥 풀면서 조교쌤한테 질문하고 이런 형태로만 그냥 유지시키고, 다 같이 시험을 보고 의무적으로 남아서 시험 보고 이런 것들은 아마 8월부터 빼고 싶기는 해, 나는 개인적으로. 너희들 그냥 각자 공부시키는 게 낫지. 굳이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요거는 어쨌든 사라질 수 있어요. 알았죠? 8월부터는 아마. 자, 여기까지 일단 앞으로 수업이 흘러갈 겁니다. 혹시 교재나 뭐 기타 등등 시간이나 등등등에 대해서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딱히 없는가?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불렀는지, 자, 수투 얘기, 수상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얘기 좀 먼저 하나 진행을 할게요. 요거는 이제 너희가 나랑 수투나 수상을 해왔었다면 사실 여러 번 들었을 녀석이야. 그 미적분만도 지금 걔네들만 따로 더 수업을 진행해 놓을 수가 없어서 미적분은 최근에 해가지고 설명할 것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요 수업을 딱 지금 이 시기에 한 일주일 정도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되는 시간 동안에 요 수업을 하는데, 미적분반 애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나랑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하던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이거 또 설명하니까 또 하냐고 막 꽁시렁꽁시렁 되던데, 그만큼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제 얘기를 해줬더니 몰라, 지들. 또 설명을 해준 건데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걔네들은 알아. 수투가 끝난 직후에 이걸 진짜 많이 써먹는 문제들을 풀려줬거든, 내가. 한 열 몇 문제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막 발췌해가지고 막 보여줬는데 실제로 많이 써먹거든. 그래서 애들이 수투 때 계속 썼어, 실제로 얘네들은. 미적분에서도 삼각함수, 아니, 3차함수 얘기 나오고 4차함수 얘기 나오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 썼었단 말이야. 자, 어쨌든 오늘도 기회가 된다면 너희들이 아마 설명을 많이 해야 돼서 문제를 얼마나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회가 된다면은 문제를 좀 보여줄 거예요. 이렇게 쓰인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자, 어쨌든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 약간 문제 느낌으로 갈 건데, 수상 때부터 사실 정말 많이 보던 녀석이다. 예를 들어서 F1이 3이요. F2가 5요. F3이 얼마야? 7이야. 그리고 F4가 21이야. 그걸 만족하는
3차식 fx의 식을 구해. 요걸 이제 함수로 바꾸면 수투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내가 지금 값을 막 쓰고 있는 거라서 전개를 하려고 하면 진짜 지저분하다. 알지? 곱하기 상태로 그냥 냅둬 놓으세요. 딱 식 형태 한번 쓰고 끝내세요. 자, 힌트는 여기 있다.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가 수투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쓰고 있는 문제니까 두 개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위의 문제는 참고로 1학년 때 학교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알았죠? 뭐 마플, 시너지, 센 이런 데서 다 다루던 문제야. 밑에 거는 내가 그걸 살짝 응용한 건데 다른 방식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풀어보세요. 아, 근데 그거는 하지 마라. 자, 얘들아. 3차식이라고 해서 fx를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로 잡아서 다 대입해가지고 abcd에 대한 식 연립해서 푸는 건 하지 마.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도 풀 수는 있겠지만 값이 너무 지저분해서 연립도 하루 종일 걸리고 일단 그걸 설명하고 싶은 게 아니라서. 알았지? 다른 방식으로 써보세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를 쓰는 방식으로. 내가 첫 번째 문제 풀이를 슬쩍 해주면은 아마 기억이 좀 날 겁니다. 자, 1학년 때 만났던 요 유형의 가장 기본 문제를 풀어줄까? 바로 이거예요. F1과 F2와 F3이 0이 되는 어떤 3차식 fx 구하기. 1 넣으면 0 된다. fx는 x-를 인수로 갖는다. 2 넣으면 0 된다. 3 넣으면 0 된다. 최고차의 계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A 붙여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근데 만약에 이게 0이 아니라 1이었다면 원래는 1학년 때는 F1 빼기 1은 0, F2 빼기 1은 0, F3 빼기 1은 0. 그 좌변의 생김새를 보아하니 fx 빼기 1의 형태거든. 근데 그 녀석이 1 넣었더니 0 되고 2 넣었더니 0 되고 3 넣었더니 0 됐지. 그래서 또 이거 쓰는 거야. 근데 이제 3학년이고 수능이잖아. 이제는 넘기지 않고 일단 이런 형태를 만나면 1, 2, 3을 인수로 가지세요. x-1, 2, 3을. 근데 1 넣으면 0 되면 안 되고 1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2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3 넣으면 1 나와야 되니까 뒤에 1 붙이면 돼. 자, 그러면 세 번째 버전을 볼게. F1이 1, F2가 2, F3이 3이라는. 원래는 넘겨서 하는데 이제는 그냥 가자. 일단 F1, F2, F3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 fx를 x-1, x-2, x-3을 인수로 가지세요. 일단 여기까지. 근데 1 넣으면 1 나와야 되고 2 넣으면 2 나와야 되고 3 넣으면 3 나와야 되니까 x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따라 바뀌잖아. 그런 식으로 공통점을 보이는 조건 세 가지를 찾아주세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요 세 녀석이야. fx는 최고 차의 계수 몰라. 근데 x-1, x-2, x-3을 인수로 가져. 근데 이거는 뭐야? 1, 2, 3을 넣었을 때 빵빵빵 나온다. 근데 지금 뭔가 3, 5, 7 다른 것들이 나오지. 근데 그게 바뀌고 있단 말이야. 똑같이 3, 3, 3이었다면 더하기 3을 하면 되지만 뭔가 바뀌고 있는 x에 관련된 식을 더해주면 될 거다. 근데 그 규칙이 2배 해서 1 더하고 2배 해서 1 더하고 2배 해서 1 더하는 거니까 2배 해서 1 더한 녀석을 더해주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인수정리 이용해서 식 완성하기 문제예요. 여기까지 뭔지 대충 알겠음? 요게 이제 1학년 때 나오던 문제다. 물론 푸는 방식이 아까처럼 1 넘기고 2 넘겨서 3 넘겨서 는영 만들고 푸는 게 1학년식의 풀이였고 이제는 그냥 가고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됐음? 근데 두 번째 문제는 뭐가 포인트였냐면은 아무리 지지고 볶고 막 3배 하고 막 4배 하고 1배 보고 해도 3개나 요거까지 포함해서 4개 중에 3개가 규칙성이 똑같지가 않아. 안 보여. 그때 하는 풀이입니다. 요거를 예전에 1학년 때 킬러 문제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나는 이제는 이 중에 일부 조건들만 가지고 너희들이 풀어나갈 수 있어. 자, 규칙성을 발견 도저히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ax 상승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도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하는 것처럼 아무거나 3개나 잡아. 너무 큰 4, 21 이런 거 쓰지 말고 아무거나 3개 하나 잡아. 그리고 여기서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이걸로 a 구하는 거다. 알았지? 대입은 일부러 안 했다. 자, 어쨌든 솔루션 1. 첫 번째 풀이. 뭐 한다? 아무거나 3개를 잡아요. 그래서 또 방법이랑 똑같이 쓰는 거야. a, x-1, x-2, x-3. 근데 아까 문제가 있었지. 얘는 이제 a로 얘를 구한다고 치자. 그럼 이 3개를 가지고 뒤에 식을 완성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처럼 도저히 규칙성이 안 보이거든. 왜 그러냐면 이 뒤에 2차식이 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야. 2차식은 한눈에 보이지가 않지. 그래서 뭔가 다른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작업을 해주냐? 다시 그 중에서 2개 아무거나 다시 잡아. 그래서 또 아무렇게나 x를 진리 잡아요. 그럼 얘는 선택받지 못한 3. 그거를 얘가 처리해주는 거야, b가. 근데 문제는 뭐야? 또 1 넣어주면 또 0 되고 2 넣어주면 0 되잖아. 그럼 이제 뒤에다가는 뭔가를 붙여주는 거지. 뭐를? 1 넣어주면 3 나오고 2 넣어주면 7 나오는 식을 써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의문. 선생님 이거 꼭 이렇게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3차식이나 4차식, 3차식이나 그런 게 붙으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까봐 한 번 더 얘기하자면은 아까 여기에 있는 이 식의 생김새를 우리는 뭐라고 읽어주고 있는 거냐면 마치 얘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처럼 읽고 있는 거야.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뒤에는 2차식만 붙인다라고 우리가 잡은 겁니다. 알았지요? 그래서 뒤에는 2차식을 반드시 붙이고 있는 거다. 자, 어쨌든 요 뒤에는 뭐다? 1 넣어주면 3 나오고 2 넣으면 7 나오는 어떤 식? 또 2차식을 나눈 목과 나머지처럼 1차식만 써주는 거지. 뭐야? 1,3, 2,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되겠죠? 4x-1. 끝. 그러면은 1 넣어주면 3 나옵니다. 2 넣어주면 7 나오고요. 3 넣어주면요, 뭔가 이상한 게 나오지만 B도 5 나오게 잡아주면 되고 4 넣어주면요, A를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20이 나오게 잡아주면 돼, 우리가. 요런 식으로 푸는 거야. 뭔지 대충 알겠지? 자, 근데 이것만 있나? 아니, 이거보다 좀 더 쉬운 풀이가 있어. 근데 쉽다라는 거는 연산 과정이 쉬운 게 아니라 접근하기 쉽다는 거고 이해만 한다면 초록색이 좀 더 빠르다. 자, 갑니다.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아무거나 2개만 잡는 거야. 도저히 3개로는 규칙이 안 보이니까 2개만 잡는 거야. 2개는 2점을 지난 직선은 무조건 존재하거든. 그래서 2개는 진짜 아무거나 막 잡아도 돼요. 그래서 fx란 함수를 식을 세워줄 건데 내가 잡은 2개 1과 2, f1과 f2죠. 그래서 뭐 한다? a의 a가 아니라 x-1과 x-1을 인수로 가지게 하는 거야. 근데 3차식이네. 그럼 요 뒤에 곱해진 건 뭐? 1차식 하나 더 있어야 되겠지. 그 녀석을 ax 플러스 b로 두는 거야. 그럼 이 a, b를 가지고 3, 5, 4 해결하는 거야. 미지수 2개짜리 연립으로 가는 거지. 그럼 그 뒤에는요, 선생. 1 넣어주면 3 나오고 2 나오면 7 나오는 이 직선과 똑같은 직선 넣어주면 되는 거지. 2개로는 직선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여기 왜 1차식이 붙어요? 아까처럼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처럼 바라본 거니까 1차식이 붙는 게 당연한 거지. 왜? 2차식으로 나눈 거라서. 우리는 이렇게 봤다 이거야. 내가 잡은 식이잖아, 어차피. 문제에서 이렇게 잡으세요 라고 시킨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잡을 거야 한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잡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결이 되고 끝납니다. 자, 요 조건. 너네가 실제로 이런 문제 많이 만날까? 생각보다 정말 많이 만나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는 안 만날 거야. 값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짜 3차식을 온전하게 다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저런 식으로 4개의 값만 따다다닥 주진 않을 거야. 좀 이따가 옆에서 또 다른 형태 보여줄 텐데 그것처럼 그런 거 나오잖아, 너네. 다음 중 무엇을 만족하는 다항 함수 fx에 대하여 하면서 가, 나, 다 이런 거 나오는 조건 많이 나오지. 19번, 20번에. 아니면 13, 14번에. 그때 이 녀석의 일부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다. 그럼 나머지 일부 몇 개의 미지수는 뭐 다른 조건으로 다의 조건으로 찾는 거라면
가해 조건에서는 이런 방식을 응용해서 만들어 나갈 수는 있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너희들이 고3들이 나머지 정리를 잘 쓰냐? 아니, 진짜 못 써. 정말 못 써요. 이게 나머지 정리를 그냥 딱 쓰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하면 그냥 f2 구하면 되는 거는 기억을 해. 딱 나머지 정리는 기억하거든. 근데 그걸 응용해서 식 만들던 과정은 다 까먹어.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보여주는 거고 그 녀석의 버전을 어려운 버전으로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다들 수원 수투 그 수능 대비하면서 한 번씩들 봤을 수도 있는데 수투 수원이 아니라 수투 그냥 내신 대비하던 수투 그러니까 작년 2학기죠. 그때 이미 봤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날지 안 날지 혹은 너희들이 각자 나랑 공부 안 하고 다른 데서 했으니까 다른 쌤이랑 하든 다른 데서 했으니까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이걸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어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다 설명해요. 자, 문제처럼 바로 간다. 이거는 첫 번째 문제는 내가 풀게요. 너네 이런 거 풀어봤나? 자, F1 값을 줘. F알파 값과 F 프라임 알파 값을 준다라는 얘기야. F1 값을 주는데 0으로 줄 거야. F 프라임의 1을 주는데 0으로 줄 거야. 그거를 만족하는. 근데 아까처럼 3참수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주는 것처럼 그냥 다항함수라고 줄 때가 있을 거야. 근데 뭐 다항함수라면 예를 들어서 차수나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조건에서 찾아와야 될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끌고 와서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럼 마지막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뭔가 fx의 식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어쨌든 딱 이 조건만 가지고 fx라는 다항함수의 식을 한번 써봐. 어떻게 쓸래? 이거 배운 사람 없나? 1 넣으면 0이다. 도함수에다가 1을 넣어도 0이다. 즉 1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0이다. 얘가 하고 싶은 말. 그렇지. fx라는 함수는 x-1이라는 놈을 최소 2개의 인수를 가집니다. 3개를 가지고 4개를 가질 수도 있어. 근데 그 녀석은 있다면은 gx에서 나올 거고 더 있다라는 거를 라의 조건에서 알려줄 거다. 알았지요? 뭐 g도 1 넣으면 0 된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알겠지? 그거 얘기하는 거였고. 자, 그러면 요번에는 너희들이 풀어보세요. fx에다가 1 값을 주고 f'에다가 1을 넣었을 때 값을 주는데 자, 그 값들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걸 만족하는 다항함수 fx의 식을 이것만 가지고 알 수 있는 만큼 한번 써보세요. 기기. 요거는 풀어보세요. 방금 요 내용과 요 내용을 살짝 섞은 겁니다. 자, 결론. fx의 식을 그래서 어떻게 잡을 것이냐. 결국 이거는 진짜 많이 쓴다. 너희들이 뭐 다항함수 fx 어쩌고 저쩌고 수원 수도 문제 진짜 많이 만났는데 f1과 f'에서도 1 이때 들어간 x좌표가 똑같을 때는 있잖아. 웬만하면은 다른 조건들로 뭐 식을 먼저 세워서 여기 이걸 대입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내가 써준 풀이도 정말 많이 쓰니까 잘 기억해둬요. 뭐냐면 똑같이 x-1의 제곱의 인수로 가져버리세요. 그럼 나머지 조건들은 얘가 만족해 줄 거야. 근데 이제 얘네들 아직 만족을 안 했지. 그럼 뒤에 뭔가를 더 붙여야 되는데 만족하기 위해서 더 붙여야 되는데 그때도 바라보는 게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처럼 바라볼 거라서 이걸 만족하는 1차식, 다른 말로 직선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4이고 1,3을 지나는 직선을 쓰면 돼.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진짜 많이 씁니다. 알았죠? 오케이? 요 녀석을 응용한 느낌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됐나? 천이 알겠나? 정희도 알겠나? 잘 정리해두세요. 기회가 된다면은 요것들도 정말 많이 보여줄 텐데 이거는 아마 조만간 쓸 거야 내가. 무조건 씁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서. 알았죠? 그걸로 말고 이 방식 말고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새로운 거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지우지 말까? 어차피 쉴 거니까. 자, 요 조건을 안 쓰는 문제이더라도 나는 계속 언급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의 조건을 먼저 봐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 조건을 먼저 봐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것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예시를 계속 언급은 해줄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이번에는 뭐 하냐면 비율 관계라는 걸 할 겁니다. 근데 말이 비율 관계지 이 안에는 온갖 공식들이 다 들어가 있고 비율 관계는 사실 3참수, 4참수에서 한 2개 정도 나올 것이다. 이름은 내가 비율 관계를 잡지만 일단 첫 번째 녀석은 뭐냐면은 2참수예요. 자, 2참수에서 이거는 다들 교과서에 있어서 배웠을 거예요. 요 함수가 y는 ax 제곱으로 시작하는 어떤 2차 함수입니다. 그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이 녀석의 넓이 공식 뭐게요? 그렇지. 그렇지. 꼭 기억해야 된다. 6분의 절대값 a. 여기서 a는 요 2차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 에다가 베타면서 알파의 몇 승? 잠승. 자,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정적분이죠. 그래서 2차 함수를 적분했기 때문에 3차식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 3승 금방 외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함수에서 하나 또 나오는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자, 요 그림이야. 좀 그림이 이상한데? 좀 대칭성이 깨지냐, 왜? 몰라? 대충 그려. 자, 일단 X축과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 만나는 두 점에서 2차 함수에 접선을 그어봤어요. 그때 둘러싸이는 넓이 누구? 요 녀석은 이거겠죠. 그리고 요거 몇 대 몇? 넓이 B는 2대 1입니다. 외워두면 편해요. 그리고 실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파란색 보이려나? 보라색으로 갈까? 요 보라색깔의 넓이 노란색과 보라색이었을 거예요. 얘네의 넓이 B를 실제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몇? 3. 당연히 2, 1 더했으니까 3이겠지? 알았죠? 2대 1대 3이라고 요거 좀 외워두세요. 꼭. 알았죠? 근데 이거는 꼭 X축과 만나야만 합니까? 아, 그건 아니야. 그냥 곡선 밖의 어느 한 점이 있어. 접선을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는데 접선을 그어보는데 좀 옮기자. 그때 요점, 요점. 그때 요 두 개를 연결하세요. 이것도 결국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선이 하필 X축이었을 뿐이야. 접점끼리 연결을 해보세요. 그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넓이 B는 역시 2대 1입니다. 알았죠? 다양하게 쓸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굉장히 편함. 알았음? 이거는 외워두면 편함. 그 다음에 이제 3참수로 가봅시다. 3참수는 워낙 할 얘기가 많은 함수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4참수도 나오긴 하지만 수투에서 제일 메인이 되는 함수는 어떻게 보면 3참수거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3참수에 너네 그래프 그릴 때 있잖아. 아무렇게나 좀 휙휙휙 그려놓으면 안 돼, 사실은. 정확하게 좀 3참수의 특징을 살리는 그림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인데는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조금 급하게 올라가세요. 그러다가 내려갈 때는 살짝 완만하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급하게 올라가는데 얘랑 약간 대칭이 되게, 실제로 대칭형이거든.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가다가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여기서 보조선을 긋습니다. 어디? 극소에서 가로로 보조선. 극소 값을 나타내는 보조선이겠지? 극대 값을 나타내는 보조선도 그어줘요. 그때 만나는 요점. 자, 절대로 여기 중앙에 있는 여기 아니다. 여기 이 막 X축이 있을 때 요점에서가 아니라 요점에서 보조선 하나 내리고 여기서도 보조선 하나 긋고 그리고 여기 극대가 되는 곳 극대를 나타내는 X좌표 그리고 극소 1대1 X좌표
그리고 삼차 함수의 정중앙에서 가로, 세로 보조선을 그어주면 있잖아. 지금 그림이 너무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내가 좀 과장을 해서 그리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게 그려졌는데 항상 이 길이 4개는 다 같아요. 그리고 요거 길이 같아집니다. 요거는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그리고 요점. 너희들은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을 안 배우니까 요점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곡선의 형태가 바뀐다고 해서 변곡점이라는 명칭이 있어. 우리는 변곡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위로 볼록한 모양과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이고 그 점을 기준으로 대칭형이다. 이거 실제로 180도 돌려주면 일치합니다. 알았어요? 요런 형태 특징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놔. 알았음? 알았음? 근데 너무 이상하게 그려진 것 같아서 다시 그릴래. 너무 완만했던 것 같아. 너무 급한데? 어쨌든 요거. 자, 그리고요. 요 길이 4개가 다 같아. 이거는 언제 사실 진짜 많이 쓰냐면 있잖아. 너네 요 함수 있지.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 그려보세요. 뭐 예를 들어 플러스 1, 2가 있다. 뭐 치자. 요 함수의 그래프 그려봐. fx의 그래프 그려봐. 할 때 어떻게? 미분을 하지. 그치? 근데 가끔씩 내가 이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자, 뭐냐면은 3차항과 2차항만 가지고 있을 때거든. 그때는 있잖아. 미분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연히. 근데 인수분해를 해주면 있잖아. 0에서 접하고 3에서 뚫고 지나간 거야지. 그러면은 딱 보자마자 여기는 2야. 극소가 되는 곳. 이런 건 찾을 수가 있거든. 왜요? 보조선을 그어보면 4개 다 같거든. 그래서 여기는 보지 말고 여기만 보면은 이게 얘가 0이고 3이면은 띠디릭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2일 수밖에 없음. 무조건. 실제로 구해볼까? f 미분을 했어요.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3x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2. 2가 극소란 말이야. 알았지? 이런 특징들을 쓸 줄 아냐 모르냐가 뭐 이거는 너무 쉬운 예시이긴 하지만 그래프를 그릴 때 생각보다 정말 속도를 많이 빠르게 해준다. 알았는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녀석 하나의 길이. 아까처럼 얘가 0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면은 얘는 1이겠지. 요 녀석 하나의 길을 내가 L로 잡았을 때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는 건데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너희들이 실제로 그래프로 만날 때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야. 극소가 될 때의 x를 알파, 극대가 될 때의 x를 베타라 할 때 f알파 빼기 f베타의 절대값의 크기는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 실제로 진짜 많아. 저거거든. 저 녀석을 높이를 구한다고 해야 되나?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진짜 편합니다. 자, 이거는 아마 다들 처음 볼 텐데 fx가 3차함수. 근데 3차의 개수가 a인 3차함수란다면 이 높이 공식은 외워두세요. 4a L3승이라는 공식이다. 있다. 알았음? 왠지는 지금부터 증명해 줄 겁니다. 요거는 4a L3승은. 자,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너희들이 뭐 여기저기 인강이든 뭐 문제집이든 뭐 여러 개를 봤을 거고 앞으로도 풀어볼 텐데 그때 한 번도 못 볼 공식이다. 저 4AL 3승은. 알았냐?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기억을 해두시고 내가 설명해 줄 때 그 4AL 3승 생각보다 진짜 많이 쓰거든. 그것들 내가 얘기해 줄 때 계속 기억을 해야 된다. 알았지? 오늘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모르면 안 되는 아니지만 얼마나 자주 써먹는지는 조만간 보게 될 겁니다. 아무튼 자, 지금부터 왜요? 라는 걸 설명해 볼게요. 자, 이 녀석의 도함수의 생김새 어떻게 생겼을 거야?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겠지? 그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도함수의 보호가 양수에서 음수가 됐다가 양수로 바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일 거야.
그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가 곧 극대인 곳이지. 베타가 곧 극소인 곳이지. 그래서 저 그림과 살짝 연결을 시켜주면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구하라는 이 녀석은 4의 1 삼성이 왜 4의 1 삼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높이를 굳이 써본다면은 F알파에서 F베타를 뺀 거예요. 맞나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인티그럴 알파, 베타, F 프라임 X다 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도함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래. 근데 베타부터 알파까지니까 오른쪽부터 왼쪽이니까 음수인가요? 아니죠?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이 음수야. 이거는 넓이를 말하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저 넓이랑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넓이 공식 뭐야?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맞니?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L로 표현을 해보면은 2L이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신에 2L을 써. 그 다음에 A, 최고치의 계수 A. 그냥 쓰면 안 되지. 왜냐면은 이 함수에서의 A는 원래 함수의 A고 저기서의 A는 저 2차 함수의 최고치의 계수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도함수의 최고치의 계수지. 도함수의 최고치의 계수 3이겠죠. 써봐. 그러면은 3은 약분했고 옆에 거 정리해주면은 4AL 3승이 나옵니다. 그거를 그래서 넓이 공식을 미리 써놓은 내가 만들어준 공식이니까 요거는 알고 있으면 되게 편해요. 알았는가? 오케이? 너희들이 수투 문제 풀면서 그래프 문제 진짜 많이 풀어봤을 거 아니야. 모의고사 대비하면서. 그때 이거 실제로 정말 많이 씁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알았죠? 됐음? 그 다음에 넓이비 하나 더 있어. 요 길이와 요 길이 B, 여기까지 길이 B. 얼마게라고 하면 1대 루트 이런 넓이 공식, 길이 B 공식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잘 쓰는 건 아니라서 이거는 생략할게. 알았지? 알았지? 자, 어쨌든 3참수에서 하나 더. 3참수에서 요거는 너무 많이 봤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3참수의 최고차의 계수가 A라면 요 녀석의 넓이 공식은 뭘까요? 너무 많이 봤을 건데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참수의 넓이 적분 4승. 오케이? 요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마플, 센, RPM 같은 문제집에는 항상 나오는 녀석이니까 꼭 기억해놓고. 자, 그 다음에 3차, 4차 함수로 갈 겁니다. 4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래프의 생김새가 이렇게 나뉘었을 때 자, 일단 요거 여기 순간적으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잠깐 됐다가 바로 다시 감소하는 형태. 이거 많이 봤지? 그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에서 보조선을 그어요. 보통 이게 X축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 요 점을 알파, 요 점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넓이 구하시오. 생각보다 진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직선과 두 번 다 접하는 형태의 아주 특수한 경우처럼 보이죠. 그때 여기에 x좌표를 알파, 여기 접하는 경우 접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했을 때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거기도 공식이 있는데 똑같아.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얘도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차 함수의 적분이라서 5승이고 5승일 거야. 근데 요 분모를 둘 다 좀 외워두면 좋은데 잘 안 외워질 거거든. 그래서 하나는 20이고 하나는 30인데 얘가 20이고 얘가 30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을 나는 하고 있냐면 이 보이니? 형태의 그래프의 형태가 이 보이니? 그래서 20 당연히 3 모양이라서 30 하고 외워두면 편한데 생각보다 얘는 잘 안 나와. 솔직히 난 얘는 많이 본 적이 없어. 근데 알고 있으면 뭐 도움은 되는 정도라고만 해놓자. 근데 20분에 얘는 생각보다 많이 쓰. 알았음?
왜요? 라고 하는 거는 역시 접근해보면 아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자, 근데 너네가 이 넓이 공식 너무 특수한 경우라서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뭐 특수한 상황이라는 건 맞는데 사실 요 녀석의 넓이 공식 생각보다 진짜 많이 썼냐 안 썼냐? 몰라 많이 썼어요. 왜? 꼭 X축과 만나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만 쓴 게 아니거든. 이차함수와 그냥 상수함수가 둘러싸여 있는 걸 구하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이차함수와 직선과 둘러싸인 걸 구하라고 해도 마찬가지고 2차와 2차로 둘러싸인 걸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이거 쓰면 됩니다. 대신에 2차일 때는 최고차에서 뭐 따라갈 거야? 이것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둘이 뺀 함수의 최고차의 개수. 그 최고차의 개수끼리 뺀 거를 최고차의 개수처럼 써야지. 2차, 1차일 때는. 그거 빼고는 사실은 정말 많이 썼음. 3차? 이거 X축과 접하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만 썼던 것 같지? 아니요. 상수함수랑 접할 때도 썼었고 3차 함수에서는 아예 유형에서 접선과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라고 하면서 3차 함수 위에 있는 어느 한 점에서 그은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유형이 아예 있어. 그 안에. 거기서 쓰는 게 바로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말 많이 쓰는데 교과서에서는 왜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때만 쓰나? 아니요. 3차와 2차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3차와 2차를 연립해서 우리가 교점을 먼저 찾아봤는데 하나가 중근이고 하나가 무조건 실근이다. 그러면 중근은 무조건 접한다를 나타내고 실근은 뚫고 지나가는 거다 보니까 3차와 2차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해서 교점을 구해봤는데 중근과 실근이 나온다면 무조건 이 공식 쓰면 돼. 그리고 뭐 과장하자면 3차와 3차일 때도 쓸 수 있음. 근데 이 문제는 나도 본 적이 없는데 3차와 3차로 둘러싸이는 걸 구하시오라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도 만약에 내가 연립을 해서 교점을 구해봤는데 하필이면 중근 하나 실근 하나 나오면 무조건 쓰는 거야. 대신에 3차 3차니까 역시 최고차의 개수는 둘이 뺀 걸로 써야 되겠지. 얘는요. 꼭 X축이나 상수함수랑 아니? 아니면 무조건 요 형태만 아니? 실제로는 이렇게 생긴 거에서도 쓸 수 있어. 대신에 이 점이 어떤 점? 곡선이 바뀌는 점이라고 해서 이제 미적분에서는 변곡점이라 부름. 그 점에서 그은 접선일 때도 사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이 쓰인다. 연립을 했는데 삼중근 하나, 실근 하나 나오면 무조건 쓰는 거야. 알았음? 그리고 얘는 뭐 아까 말했듯이 생각보다 많이 쓰는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도움 되니까 알아두시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지. 정혁이는 아마 내가 최근에 설명 한번 해줬을 거야. 너 우리 시험 대비 기간에 너 수투 가져와서 질문한 적 있잖아. 그때 한번 보여준 건데 극소화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요 알파까지와 베타까지의 거리비 몇 대 몇인지 기억나냐? 그걸 여기용해서 우리 식을 완성했었는데 하필이면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4였나 여기가 그랬는데 근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입니다. 알았죠? 꼭 기억해둬라. 여기가 하필이면은 프라임이 0된 걸 찾아봤어. 근데 중근에 하나가 나오고 실근에 하나가 나왔는데 중근에서는 하필이면 0이 나온 거야. 실근에서는 하필이면 3이 나왔네? 근데 여기서 찍어보면 요거 무조건 뭐다? 4 나올 거야. 그러면은 무조건 이런 형태가 된다. 알았니? 오케이? 뭐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편해요. 자,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했던 문제들은 여기가 끝이야. 문제가 아니라. 요거를 이제 앞으로 얼마나 자주 쓰는지를 너희들이 이제 뭐 겪어보면은 편하겠죠. 알았죠? 자, 내가 너희들은 지금 이거를 아직까지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오늘 배운 거라서 다른 애들은 내가 2학년 동안 지워도 되니? 조금 시간 줄게. 2학년 때 계속 써먹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래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부터 계속 하던 애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쓸 줄 알아. 근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막 자유롭게 쓸 줄은 모르는 상황이라 어느 한 문제를 내가 풀이를 해주면서 이제 할 건데 다른 반 애들은 내가 지금 요거를 풀이를 보여줬었음. 근데 대부분이 이걸 못 찾았어. 아는데도. 그거를 찾는 것과 못 찾는 것에 대한 차이를 내가 좀 보여줄게요. 알았죠? 이거는 실제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고요.
기회가 되면은 요 4L 함수 쓰는 것도 한번 보여줄 텐데 시간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다. 네. 이거? 어. 네, 상관없어요. 요 길이 B는 똑같은 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무조건요. 자, 일단 얼른 쓰시고 다 쓰면 문제 써주면서 갈게요. 난 녹화 안 하고 있었니?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 뭐, 일단은 여기까지는 풀이 과정은 다 똑같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면 더 쉽습니다라는 풀이를 딱 찍어 올렸어. 그냥 찍어 올리고 나서, 뭔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나도 한 번씩 유튜브에 풀이 영상을 올릴 때는 나도 궁금해서 찾아보거든. 그냥 막 이제 그때 이제 그 모의고사 풀이 영상을 막 선생님들이 올리시지. 인간 강사들도 올리고 뭐 누구도 올리고 하지. 다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근데 찾아봤을 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어떻게 풀고 있냐면은 아까 그 인테그럴 더하기 인테그럴로 풀고 있어. 왜? EBS에서 제공하는 해설이 그거니까. 그런데 자, 내가 지금부터 설명할 두 번째 풀이를 쓴 선생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나 말고. 그 쌤이 누구냐면 이제 현우진 선생님. 그 쌤이 그 넓이를 공식을 써서 풀어.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발견을 하냐 못하냐가 선생님들의 뭐 실력 차이를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선생들도 발견을 못할 수 있다는 거야. 학원 선생들 중에 아까 그 12분의 어쩌고 저쩌고 뭐 6분의 어쩌고 저쩌고 좀 넓은 공식 안 알려주는 선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실제에서 쓸 수 있냐 없냐라는 거는 능력 차이라기보다는 그때 그거를 발견을 하냐 못하냐의 차이야. 그럼 하물며 학생인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 하지만 찾으면 훨씬 편하고 그리고 찾기 위해서 뭔가 정교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정교한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면 무조건 찾아. 알았어요? 자, 여기서 정교한 그림이라는 게 뭐냐? 아까 내가 요 점이 뭐였어? 이게 마이너스 1이었지. 지금 이 마이너스 1도 이 마이너스 1도 같아야 되는데 빗나가 있지. 그래서 그림을 다시 그리는 거야. 그래서 다시 좀 제대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있잖아. 얘 y좌표 1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도 1,1 아니었냐? 여기가 지금 어디였어? 아까 3분의 1이었지.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있잖아. 요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요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렇게 된 건데 좀 뚫고 지나가 버렸네. 그러면 너네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게 당연히 편하겠음? 이등만 삼각형에서 이걸 빼는 게 편하지 않겠니? 근데 얘가 12분의 넓이 공식이잖아. 가로의 길이 2입니다. 세로의 길이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1이니까 4예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12분의 절대값 A 최고차의 개수 1입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래봐야 이해요. 4승 끝 4 빼기 3분의 4 3분의 8 답은 80 이게 끝이야. 인테그럴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음? 물론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20번 치고는 되게 쉬운 편이야. 사실 19번 느낌 오히려 18번 느낌.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걸 쓴다 안 쓴다가 엄청난 걸 말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넓이 공식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잠깐 정리할 거 있는 사람 정리. 뭐 창단한 시간 다 보내겠네 이러다. 자 어쨌든 오늘 내가 알려준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이제 쓰입니다. 그 아까 말했던 4AL 삼승 그거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지금 그거 찾다가 말았는데 너희가 이제 실제 모의고사 풀이를 듣다 보면 있잖아. 뭔가 그거를 되게 많이 쓴다는 거 몸소 느끼겠지. 알았죠? 그렇다고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문제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다.
얘도 그냥 인테그럴로 푸는 게 모범 답안이야, 원래는. 하지만 넓이 공식을 쓰면 편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 것처럼 4의 삼승도 식을 빠르게 구하는 도구인 거고, 만약에 그런 발견 못하면요. 또는 4의 삼승 기억을 못하면요. 그러면 노가다로 풀면 돼. 그 ax 삼승 더하기 뭐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이거 있잖아. 그것도 어느 하나의 풀이 방법 중 하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식을 구하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받아들여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토요일마다는 수원 수투 수업을 할 건데 이제 조금 걱정이 돼서 너네 둘 말고 나머지 걔네들은 내가 수투를 다 했던 애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자유자재를 쓸 줄 알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좀 막 설명할 때가 있을 거야. 이거 기억나지 하면서 막 쓸 거야. 근데 그거를 너네들이 분명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해 준 거고 비단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원에도 있어. 등차 수열. 찬영이 나랑 수원 한 적 없잖아. 내가 언급해 준 적도 없잖아. 등차 수열에서 AN 보자마자 SN 바로 찾아버리는 거. SN을 보자마자 AN 바로 찾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 몇 가지를 내가 설명할 텐데 그것들 내가 풀이하다가 혹시나 나왔는데 내가 그냥 이거 알지라고 해버리면 있잖아. 모르는 게 있으면 너희들은 모른다고 얘기해줘야 된다. 공통 과목 풀이하는 거 토요일 날에.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 웬만하면은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하긴 할 거야. 너네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나도 뭐 깜빡하고 바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너희들이 얘기해가지고 말을 하면은 설명 좀 해줄게요. 알겠죠? 그런 스킬들이 몇 가지가 들어가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은 좀 그런 시간 때문에 합반을 좀 늦췄어. 원래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바로 합반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알겠죠? 자, 아무튼 고생했고 이번 주는 수요일 날 내일 모레 수업 없습니다. 학원이 내일부터 방학이야.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은 수업 없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이제 첫 수업이니까 수원수투 교재 오늘 좀 프린트 잘 풀어오고 내가 카톡에 방금 숙제 보내놨는데 뭐 수원 숙제, 확통 숙제를 매번 따로 내가 써줘가지고 보내줄 거니까 그것만 보고 숙제 해오면 되도록 알았죠? 해보다가 너무 양이 적다거나 하면은 좀 더 양을 늘리는가 하는 방식으로 갈 거고 확통이 조금 적을 수는 있기는 해. 미적분은 이 포카칩이 80문제가 넘거든 90개 정도 되거든. 근데 확통이 50개, 60개밖에 안 돼가지고 조금 적은 느낌인데 앞으로도 풀다 보면 확통은 비교적 너희들이 질문을 많이 안 하는 편이야. 미적분에 비하면. 근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거의 웬만하면 4회 정도의 분량으로 가다 보니까 좀 양이 적을 수 있거든. 그때는 내가 추가 자료 더 줘야 되니까 일단은 해보면서 양 조절은 합시다. 확통 부분은. 알았지요? 자, 아무튼 고생들 했고 이번 주 토요일에 봅시다. 잘 가요.